뽀아. 자,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2021년에도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는 새해 첫 방송이니까 자, 이거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좀 믿을만한 좋은 보험 설계사 어떻게 하면 잘 찾는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좋은 의사 선생님, 치료를 잘하는 의사 선생님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를 잘해주는 정말 내 차에 잘못된 점을 딱 잡아주면서 저렴하게 하면서 차를 잘 고치는 그런 정비업소를 찾는 거죠. 더 좋은 곳을 찾고 싶은 인간의 기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보험 설계사가 정말 많아요. 그죠? 정말 많은 그 보험 설계사 중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보험을 설계해주는 좋은 보험 설계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려면 여러가지 그 채널이 있겠죠. 그 채널을 통해서 가입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좋은 보험 설계사를 찾는 방법이 어떻게 있죠? 자, 보시면은 이 방법이 있죠. 이 방법은 뭐냐면은 주위에 아는 분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 혹시 나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좀 좋은 보험 설계사 알고 있는 사람 있니? 소개 좀 해주지 않으렴? 이렇게 하고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직접 내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 설계사는 어떨까?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직접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 보험 가입을 하고 싶은데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이 방법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소개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을만한 친구분이나 아는 분께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좋은 설계사분을 소개해주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분도 보험을 잘 몰라.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설계사를 소개해줄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설계사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죠. 나에게 필요한 보험만 딱 설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청구라든지 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면 답이 술술 나오면서 나에게 친절히 알려주고 언제든지 연락이 잘 되는 그런 분을 원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보험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 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적합한 것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건데 이걸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 그리고 아니면 그냥 직접 보험회사 콜센터나 인터넷 그런 것을 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럼 담당 설계사를 배정받아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이 좋은 분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좋은 분이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가 정답이 없죠. 그럼 이 세 개 방법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방법들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골격으로 좋은 보험 설계사를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비유를 해드릴게요. 자, 7살짜리 꼬마가 있습니다. 여기 유치원생이 있어요. 유치원생에게 선생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 나이 드신 교수님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어요. 이 7살짜리한테 이 교수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이 교수님이 지식도 많고 학식도 많지만 이 7살짜리 애한테는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요 7살짜리한테는 오히려 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이죠. 그럼 반대로 여기 대학생이 있어요. 이 대학생한테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교수님이 더 좋은 선생님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보험 수준이 7살짜리 애처럼 너무 모른다고 하면 좋은 보험 설계사를 만나도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안 맞다는 거죠. 반대로 나의 보험 지식이 대학생처럼 아주 기본적으로 조금 역량이 있다, 높다 하면은 이제는 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식 수준이나 그런 나의 환경을 봤을 때는 이 교수님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즉 내가 보험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설계사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쵸? 처음 보험 가입하시는 분이 요 보험 설계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내가 처음 보험을 가입하고 너무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공부도 하지 않았다면 이 보험 설계사가 좋은 보험 설계사인지 모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즉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보험 설계사가 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어느 정도 내가 보험 공부를 해야 이분이 좋은 설계사인지 나쁜 설계사인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설계사를 찾는 첫 번째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어느 정도. 너무 보험에 대해서 내가 직업도 아닌데 빠싸가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월 나가는 돈을 총 20년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차 한 대 값이에요. 차 한 대 값을 내가 구입하는데 그냥 대충 하기에는 너무 손해가 크고 막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돈을 쓰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그래요. 그냥 집 삽니까? 집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사면 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공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그 문제에서 부딪히는 경우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들어갔을 때 막히는 문제입니다. 자, 설계사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 말을 안 들으면 돼요. 설계사 말을 안 듣고 설계사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아예 설계사를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설계사 말을 듣되 그 말이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약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약관에 있는 내용을 나에게 전달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100% 책은 약관은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책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적혀 있는 대로만 해석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해석의 방법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골격은 약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설계사분이 하는 말을 100%다 믿기 어렵다면 약관을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설계사분이 하는 말을 100%다 믿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또 정확하게 약관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냥 구두로만 설명될 때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문제에서 좋은 설계사란 뭐냐면은 여기 나오죠. 설명을 하되 이 약관의 근거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약관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너에게 조금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가 속지를 않아요. 그럼 내가 이 약관 책은 알겠어. 이 정도는 많은 설계사분들이 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것을 느끼고 싶다. 더 좋은 설계사를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이 왜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은 보험 약관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 보험 상품 하나에는 많은 법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보험업법도 어우러져 있고요. 그리고 약관규제법도 있고요. 상법도 있고요. 민법도 있고요. 의료법도 있고 의료과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어우러져 가지고 이 상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약관 한 것만 가지고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 많은 법들을 쉽고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설계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 설계사 말을 100% 듣는 게 아니라 보험 설계사가 하는 말이 약관에 근거한 건지를 찾고, 그 약간의 근거 속에서 찾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그 보험 상품과 어우러져 있는 법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찾는다면 그 말이 그냥 설계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들을 발췌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이 책의 내용을 찾아서 보여준다거나 증명을 시켜줄 수 있는 설계사를 찾으면은 좋은 설계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혼자서 공부하다가 이런 경우죠. 그 근거는 찾지 않고 그냥 설계사가 했던 말들만 다 종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나 도저히 혼자 살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이 설계사 말 틀리고 여러 명을 만나봐요. 또 여러 명의 설계사를 상담해 보면은 이 설계사 말 틀리고 저 설계사 말 틀리면은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앞에 그림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새겨 듣되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자, 좋은 설계사 찾는 방법은 이런 원리죠. 자, 일단 내 스스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7살짜리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대에 있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결코 좋은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7살에게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더 좋은 선생님이죠. 근데 만약에 대학생이 있다면 대학생은 요 어린이집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요 교수님이 더 좋은 선생님일 거라는 거예요.
즉 내가 가진 환경이나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보험은 고가니까 내가 스스로가 일단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찾아봐서 좋은 설계사를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역량을 기르고, 그렇게 기른 상태에서 이 설계사 말 틀리고 저 설계사 말이 틀리면 더 헷갈리니까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분을 접근을 하고, 그 근거라는 건 약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험업법, 상법, 민법, 의료법 이 한 가지 보험 상품에는 이 많은 법들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보험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것들을 중요한 부분을 캐치해주고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찾는다면 어쨌든 이 비싼 고가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서 아 보험 괜히 가입했어, 아 이 속은 것 같아, 나 약간 사기당한 것 같아, 이런 기분이 안 들고 아 정말 필요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올바른 보험이 가입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인연이 이어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